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구단원을 새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단원 내용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쭉 동영상 보시면서 강의서를 이렇게 넘기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만 하시면 이해가 다 되실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큰 어려움 없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그냥 집중만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단원의 내용은 뭐냐면, 구단원을 들어가기 앞서 이 구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뭐냐면, 어떤 회사, 우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뭐 어떤 우리 동네에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해.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돈을 벌 수 나한테 언제부터 이익이 나는 거지?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을 다 하겠죠. 그래야 이게 내가 언제부터 이익을 낼 수 있고 언제부터 나는 뭐 흑자가 되는구나. 뭐 그런 거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구단원에서는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용, 그런 것을 다 퉁쳤을 때, 계산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사업을 도대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에 대해서 답을 주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 구단원에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단원에서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9.1에서 바로 첫 번째부터 나오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서 첫 번째 부분부터 좀 집중을 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런 예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낡은 집을 25,000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배관공, 페인트공 이런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25,000달러를 주고 집을 수리를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집 구입할 때 25,000 들었고 수리하는데 25,000 들었으니까 내가 쓴 총 돈은 5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장에 내놓았을 때 나는 이 집을 6만에 팔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에서 내가 들인 돈 5만을 빼면 만이 남으니까 이 만만큼 나는 가치를 중간에서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효과법, 어떤 사업을 내가 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는 여러 방법론들 중에 첫 번째 방법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투입한 돈,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에 나올 이익, 그거를 다 퉁쳤을 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순형가법, 그러니까 9.1에서 배우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순형가법의 5단원, 6단원에서 배우신 화폐의 시간가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형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시를 보시면 새로운 제품, 유기사료를 판매하는 회사를 차리려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초입돼야 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퉁쳤을 때 플러스가 나면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가 나면 뭐 이건 자동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순현가, net present value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시를 보면, 이 비료 사업의 예시를 보면
이 비료 사업을 해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2만이 된다. 그리고 그 수입은 이렇게 매년 2만이 들어올 거고 매년 내가 또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14,000원. 그래서 요거 퉁치면 결국 내가 매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000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8년 할 건데 8년 후에 가서 공장이나 토지나 설비의 자존가치는 2,000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비료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3만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써야 될 할인율이 15%다.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현가법을 활용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나한테 맨 처음에 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만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는 8년 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6,000씩의 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1년 차에 6,000 들어오고 2년 차에 6,000 들어오고 3년 차, 4년 차 쭉쭉쭉 해서 8년 차까지 6,000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0시점으로 땡겨.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살펴보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 6,000, 1년부터 8년차까지 나오는 6,000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5단원, 6단원에서 배웠던 방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매년 나오는 6,000, 8개의 6,000의 현재 가치는 27,578, 27578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투입하는 0시점에 투입해야 되는 3만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얻는 이익의 현재 가치 8년치까지의 다 현재 가치 땡긴 게 27578. 그래서 요거를 퉁치면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업 해봤자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 사업은 요렇게 지금 살펴본 결과로는 하면 안 되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방법이 요렇게 지금 요 예제를 가지고 살펴본 방법이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맨 처음에 투입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매년 얻어질 거로 예상되는 이익을 다 땡겨. 그래서 0시점으로 다 땡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퉁쳐본 것.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살펴보는 방법이 순현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순현가, Net Present Value를 살펴보았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그 사업은 채택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처럼 음의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참고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이 방법이 순현가법이 되겠고 개념은 딱 쉽죠. 그쵸?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겠죠. 어떤 새로 사업하려고 하면 어떤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투자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매 년마다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랑 다 이렇게 퉁쳐서 합산을 해봐. 그랬더니 그게 플러스야. 그러면 그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법 이게 딱 다예요. 단데 한 번 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순현가법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사업을 이제 또 회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 5년짜리 사업이고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2,000씩 들어오겠다. 그리고 3년차, 4년차에는 매년 4,000씩 들어올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5,000의 현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가 0시점에 투입해야 되는 투자금은 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써야 되는 할인율로는 10%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지금 혼란스러우시면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0시점에 투자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많이 나가야 돼. 그리고 1년차에 2천, 2년차에 2천, 3년차, 4년차에 4천, 4천, 5년차에 5천 요렇게 수입이 들어올 걸로 현금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 그리고 요때 써야 되는 할인율은 10%라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우선 10%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안 해야 되는 사업이냐 우리가 방금 배운 Net Present Value 순현가법을 사용하면 우선 1년차, 2년차, 3년, 4년, 5년차에 들어올 미래 수익을 지금 할인율 10%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 칸으로 땡기고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다 땡겨. 그러면 이 미래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예상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 합은 1, 2, 3, 1, 3. 그런데 내가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 그래서 빼면 2, 3, 1, 3이라는 어쨌든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것이 이익인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은 착수를 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또 배울 방법들도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단원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이제 다른 방법들을 배우기 전에 다시 한번 구단원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회사가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뭐 몇백 년, 몇십 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끼어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 사업을 아니면 그 신제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이거는 직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여기 우리 구단원에서 한 5개, 6개 정도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구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9.1에서 살펴본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가 그냥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냥 다 땡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똥똥 해보고 플러스면 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안 하는 거고 그 개념으로 만든 이 방법이 순현가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구단원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참 문제 내기 쉬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단원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수업 때 보는 요런 예제들을 진짜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수업하면서 같이 따라와 보시면서 직접 계산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첫 번째 방법론을 배웠고 이제 두 번째, 회사가 어떤 사업, 신사업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두 번째 방법론이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ayback period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앞에 순현가법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회수기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 그냥 일상에서도 이거는 그냥 요 개념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초기 투자 금액이 5만이 들어가. 첫째 해에 수입이 3만이 나고 날 예정이고 둘째 해에 수입이 2만이 날 예정이고 셋째 해에 10,000, 넷째 해에 5,000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투자 5만을 한 거를 얼마만큼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회수가 되냐? 첫 번째 해에 3만이 회수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해에 2만까지 회수가 됨으로써 5만이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업의 회수 기간은 5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회장님, 이 회사의 사장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선이 있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도 회수기간이 한 3년은 보다는 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2년 만에 회수가 되는 사업이니까 이 회수기간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채택! 이렇게 결정이 딱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어떤 기간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CEO의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보다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회수 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그것보다 길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5만이라는 걸 투자를 해서 첫 번째 해에 3만, 두 번째 해에 2만 이렇게 딱 해서 두 번째 해까지 하면 5만이 다 회수가 되니까 회수 기간이 정확히 2년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었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예제로 초기 투자 금액이 6만이다. 그리고 첫 해에 수익이 2만, 두 번째 해에 9만 수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두 번째 해까지 해서 11만이 들어오는 거니까 두 번째 해에서 세 번째 해 첫 번째 해에서 두 번째 해 지나는 어디쯤에서 이게 회수가 다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냐? 지금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해는 지나야 되고 첫 번째 해에서 두 번째 해 사이 어디쯤인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해 2만이 회수가 되니까 지금 나머지가 4만이 회수가 남았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 들어오는 돈 9만 중에 4만. 그래서 1년 플러스 9분의 4년 지점에서 회수기가 4회수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회수기간을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수기간법 같은 것도 딱 그냥 이 회수기간법 알고 있니? 라고 문제 내기 진짜 좋겠죠.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회수기간법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요 지금 살펴본 상황들을 통해서 예시들을 통해서 꼭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2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회수기간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어떤 투자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어.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회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업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0시점에 5만이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예상되는 현금 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보시면 1년차에 100, 2년차까지 200 하면 총 300이 회수됐죠. 그러면 200이 더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3년차에 500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이 새로운 사업의 투자 기간은 딱 떨어지지는 않는 케이스니까 방금 살펴본 앞의 예시랑 같은 케이스로서 2년과 3년 사이 어느 지점에서 회수가 다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2년하고도 500 중에 200이 더 회수가 되어야 되니까 2.4년 요거는 1년을 10개월로 봤을 때 2.4년인 거고 실제로는 1년은 12개월이니까 약 2년 5개월이 이 사업의 회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방법론까지 우리가 어느새 지금 그냥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여기가 두 번째 회수기간법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기간법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A부터 E까지 어떤 새로운 사업 안들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A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으로 100이 들어가고 2년차 때까지 70 하고 3년, 그러니까 2점 몇 년에 2.6년이 회수 기간이 되는 거겠죠. 뭐 요거는 이렇게 회수 기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으로 200이 들어가는데 40, 20, 10 해서 도대체가 이거는 지금 회수가 안 되고 끝나는 상황이니까 요런 케이스, 요런 B 같은 케이스에는 회수기간법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0이 투자 비용이니까 1년차, 2년차 때 200이 우선 다 회수가 돼요. 2년차까지. 그런데 지금 3년차 때 또 마이너스 200이 또 나가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회수기간이 2년이야? 4년이야? 이렇게 지금 회수기간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또 D와 같은 경우에는 요 회수기간법 페이백 피리어드가 조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E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첫 해에 다 회수금을 회수를 했다라고 하자. 그런데 2년차 때 엄청난 손실이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회수기간법이라는 거는 반영을 하지는 못하는 방법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파벳 E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요 회수기간법 계산한 케이스를 보든 여기를 보든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거를 전혀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회수기간법을 계산을 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약간의 약점을 가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장님 마음에 있는 기준이 5년이야. 근데 이 새로운 사업의 회수기간법을 계산해봤더니 3년이야. 그러면은 이 사업은 해야 되겠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회장님 마음에 있는 그 5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 5년 합당한 거냐?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회수기간법을 계산을 해본다 한들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회수기간법을 아무리 계산을 해본들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지가 않은데 회수기간법으로 이제 결론 내리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표 9.2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회수기간법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또 하나 우리 교과서에서 말을 해주는 건데 장기 투자 케이스에 0시점에 250의 투자가 들어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이렇게 각각 100씩의 이익이 나오는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0시점에 250의 투자가 들어가고 1에 100, 2에 200 이렇게 해서 다 회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회수기간법을 구해보면 2.5년이고 단기 투자의 회수기간은 1.7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 기준이 2년이야. 그러면 2년보다 짧은 이 단기 투자 1.75년짜리는 하기로 채택을 하고 그거보다 긴 2.5년 이 장기 투자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투자에 대해 요구되는 수익률이 이자율 할인율이 15%라고 하자.
그래서 이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각각 우리가 9.1에서 배운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순현가법을 가지고 NPV, 순현재가치 계산해봤더니 뭐야? 그 단기 투자했던 건 아까 여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여기 NPV 해봤더니 마이너스 나왔고 여기 NPV 해봤더니 오히려 장기 투자가 플러스 해야 되는 거로 나왔네? 다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회수기간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다. 그래서 그게 아까와 같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회수기간법은 편하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신사업, 모든 신제품 개발할 때 뭐 다 NPV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간단한 회수기간법 가지고 같은 거 가지고 계산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수기간법이 간편하고 빠르고 쉽다 그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회수기간법의 요약 부분에서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이 회수기간법은 일종의 뭐다? 손익분기점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익분기라는 말은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아직 회사를 다녀본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어디에서 이 손익분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히라기 그 영화에서 만약에 어떤 영화에서 뭐 기생충이다. 그러면 이 기생충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내가 최소한 투입한 거보다는 벌어야 되니까 이 몇 명이 극장에 와서 이거를 돈 내고 봐야 이제 손익분기를 넘는다라고 할 때 그 손익분기가 이 손익분기거든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입한 거를 내가 다 회수하고 다 커버치고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익이 나는 시점이 회수기간이니까 일종의 손익분기를 살펴보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점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9.1에서 순현가법, 두 번째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 사업은 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도구들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우선은 재무관리를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순현가법이 뭐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회수기간법이 뭐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요런 어떤 큼직큼직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선 중심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이 9단원을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 수업 목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과 관련한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 아니면 어떤 금융 시험이 될 때 이거는 딱 출제자 입장에서 딱 내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9단원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 실제 숫자, 예제를 가지고 꼭 공부를 복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동영상에서 두 가지 방법론을 공부를 했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간단한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